자,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를 보겠습니다. 이 무등은 무등산이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이 서정주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거기를 배경으로 썼고요. 생명파 시인이고 이제 친일파 시인이다. 네, 친일파 시인인 거고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의 시들을 아직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시는 잘 써요. 시는 잘 쓰는 시인인데 내용을 볼게요.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남루 이것은 이제 초라함, 초라한 형색, 복색, 뭐 옷 이런 거죠. 옷이나 차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은 그냥 초라한 것뿐이야. 이런 얘기죠. 별거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저 눈부신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자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무등을 보고 있다고. 무등산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무등산을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매빛은 진초록색을 의미하고 이것은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눈부신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생명력을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근데 여름산 같은이죠. 여름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리법이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이런 얘긴데, 근데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이 갈매빛이라고요? 우리가 초록색이야? 둘리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살결은 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심성 이런 것이 아름답다는 거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심성이, 성품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건 중요하지 않아. 네 성품이 중요해. 네 마음이 중요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요거 의인법이죠. 청산이 질환을 기른대. 그러니까 의인법이에요. 청산을 의인법, 의인화했어요.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그리고 뭐뭐 드시니까 직유법도 사용된 거죠. 대꾸, 대꾸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직유법으로 봅시다. 대꾸가 되려면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른다.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른다. 뭐 이렇게 돼야 대꾸예요. 네, 이건 대꾸는 아닌 것 같고 직유법이 맞습니다. 뭐뭐 하듯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갑자기 왜 새끼 기르는 얘기가 나오냐면, 가난하지만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끼들을 정성껏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써놨죠.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새끼들도 막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잘 보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보듬은 마음을 통해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뭐냐면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그죠?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성이 중요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목숨이 가다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면, 여러분 이제 인생을 하루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년기를 뭐라 그래요? 황혼이라고 그러죠. 황혼기라고 하거든요. 황혼이라는 건 노을이고 해가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면 황혼이 노년기일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후의 때는 언제인가? 오후의 때는 뭐 시기적으로 중장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삶에서 고단함이 느껴질 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목숨이 가다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면, 삶의 고단함이 느껴질 때가 오면, 내외들이요, 부부들입니다. 부부들이요,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누워서 쉬라는 거예요.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면 그냥 거기에 누워서 차라리 좀 쉬라는 겁니다. 쉬면서 지어미는 지혜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혜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지어미는 부인이고 지혜비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우러러보고 남편은 부인의 이마라도 짚으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를 짚으라는 건 토닥여 주라는 거죠. 쓰담쓰담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의 때를 견뎌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가다가다 농을 쳐 위어드는 오후의 때, 삶의 고단함이 느껴질 때가 오면 부부들이여 쉬어라.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가시덤불 쑥구렁 부정적 현실이고요. 위에 나오는 오후의 때와 의미가 대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의 때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가시덤불 쑥구렁도 역시 부정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하게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옥돌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네 스스로를 하찮게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옥돌같이 귀중한 존재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멘탈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네가 문제가 있어서 뭐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귀중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옥돌처럼 잘 있다. 호젓하게 묻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을 견뎌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긍정적, 낙천적, 달관적 이게 뭐냐면 자, 긍정적은 아실 거고 낙천적은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 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좋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낙천적이에요. 달관적도 비슷한데 달관적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얽매이지 않아. 그럼 얽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괜찮네. 아유, 괜찮아. 없어도 돼. 아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죠. 낙천적과 달관적은 결과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은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거고 달관적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약간 다른데 이게 뭐 중요하냐? 아유,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낙천적은 뭐야 말하다 보니까 똑같네. 근데 근데 좀 달라요. 낙천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다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거고 달관은 좋게 좋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근데 결과 같을 뿐이야. 예,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이게 자욱이 끼일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끼게 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청태는 여러분 푸른 이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푸른 이끼는 생명력을 의미하고요.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끼게 할, 끼게 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태가 낀다는 것은 생명력이 가득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여 있을지라도 청태가 끼일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야? 생명력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좋게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처한 지금 현실은 가난이거든요. 그죠? 가난이에요.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가난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가난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마음씨야. 새끼들 키우는 거야. 서로에게 위로 주면서 긍정적, 낙천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는 친이라고. 그죠? 지는 친이라면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라.
뭐 이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자는 우리. 왜냐면 이제 위에 보시면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화자고요. 정서 및 태도,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로, 낙천적, 달관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한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주제는 가난함에 얽매이지 않은 여유로운 삶의 태도에 대한 지향이다. 지향은 바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여유로운 삶. 여기서 말하는 여유로운 건 이제 경제적 여유로움이 아니라 태도의 여유로움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에 막 얽매이고 어떻게든 막 치열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유롭게 괜찮아.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무등산을 의인화했다. 그죠? 산이 질환을 기른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의인화가 되겠고요. 완곡한 명령어법 이건 뭐냐면 이런 거 그 곁에 누워라 이마라도 짚어라. 근데 이게 명령형은 명령형이죠. 근데 엄청 강한 막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곡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곡한 명령 나오면 맞다고 보셔야 되고 물론 명령형을 사용했다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냥 명령형도 맞고 완곡한 명령도 맞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걸 사용해서 주제의식 강조.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어법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청자들, 우리들에게 하는 거겠죠. 그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인들에게 하는 거겠죠. 저는 약간 이게 가증스러운 게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사람이고 친일파인데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야 가난이 뭐 중요하니? 마음 먹기가 중요하지. 괜찮어. 서로 힘 가지고 낙관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낙천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가증스러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송한데 이건 욕을 쳐먹어야죠.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관조적인 태도. 관조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관찰이에요. 관찰을 통한 깨달음. 이게 관조인데 여기서는 뭘 관조했다는 거냐면 산을 관조한 거예요. 산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죠? 무등을 보며 있죠. 무등을 보면서 지가 깨달은 걸 이제 제시를 한 거니까 관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용, 표현법, 그리고 주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예요. 삶에 대한 태도. 요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 주제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